저만큼 유명한 사람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저는 사고 안 칩니다. 제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때 특사로서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북한에 갔습니다. 성공적인 역사적 6.15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어떻게 그냥 가시겠느냐. 그래도 오찬을 하고 서울로 가시라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6월 15일 날 오찬을 합니다. 남북 대표들만 계셨으니까 한 40명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저한테 그래요. 장관 선생, 제가 그 당시 문체부 장관이었습니다. 내가 한국 TV를 KBS, MBC, SBS 다 보는데 왜 한국 가수들은 노래는 하지 않고 뛰어만 다니냐. 그때 우리나라 최고의 아이돌 그룹이 H.O.T였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아무튼 자꾸 들으니까 좁디다 라고 해서 제가 한국 가수 누구를 좋아하시냐 했더니 이미자, 김연자, 은방울 자매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은방울 자매 아세요? 네. 남자 가수는 조용필, 나훈아, 남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이현재 부총리가 그런 가수들보다도 박지원 장관이 훨씬 잘한다. 하니까 나가서 술도 많이 먹었는데 뭐 카라오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자리니까 이 마이크를 잡고 제가 이런 자리에서는 유행가가 좋습니다 하고 내 후배 가수가 부른 내 곁에 있어줘 이수미. 우리가 50년 만에 처음 만났는데 이제 이 점심 식사가 끝나면 우리는 평양 순환병장에서 서울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쩐지 이수미가 부른 내 곁에 있어줘처럼 우리 좀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김정일 위원장이 벌떡 일어서서 앵콜 하는 거예요. 앵콜. 그래서 제가 오늘 지난번에 한번 와서 강의를 했는데 앵콜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앵콜송으로 부른 게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대의 옷자락에 매달려 눈물을 흘려야 했나요. 이 정도로 해야 앵콜을 받습니다. 자, 오늘 이제 7시 15분인데요. 약 1시간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가지고 왔는데 우리 강성재 이사장하고 후원회장님하고 아까 김주희 TV 대표님이 식사를 하면서 재밌게 할까요? 딱딱하게 할까요? 재밌게 하래요. 재밌게 할게요. 네. 저는 무궁무진하게 재주가 좋아요. 재밌게 한다고요. 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뉴욕, 이제 오늘 아마 캐나다로 가실 겁니다. 우리가 늘 걱정한 게 김건희 여사가 또 사고 치나. 김건희 여사는 이번에 옷도 아주 예쁘게 입고 조용히 잘 해서 지금까지는 사고를 안 쳤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집 부부가 무슨 운명이 사고치는 팔자를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많이 사고를 쳐요.
영국 조문 가서 조문 못하고, 미국 가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 했다. 48초를 했대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보면은 두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24초. 거기에다가 통역이 했으니까 12초씩이야. 12초. 이렇게 하면은 흔히 우리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답변을 할 때 7분입니다. 장관한테 질문하고 장관 답변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 7분 사이에 좋은 질문을 하고 좋은 답변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왜 국회의원들은 자기 말만 하고 장관 답변 못 듣냐? 7분이 가버리면 무효가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300명 국회의원이 내일 모레 국정감사를 합니다마는 상임위에서 그렇게 할 때 기자들 귀에, 눈에 매일 8시, 9시 뉴스에 두서너 사람밖에 못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7분 내에 거기에 나오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싱크,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을 방송에서 쓰는 게 12초입니다. 그 12초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걸 하고 정상회담 했다고 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일본 하야시 총리하고는 회의장으로 쫓아가서 30분간 얘기를 했대요. 일본 회의장에서. 그렇게라도 한일 정상이 만나는 것은 잘하신 거예요. 우리 자존심에는 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사고를 쳤어. 기자들 다 있는 데서 녹음 다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 그 행사에 나오면서 이 새끼들 국회에서 승인 안 하면 바이든 대통령 쪽팔린다. 이게 우리 기자들한테 걸렸으니까 그걸 보도 안 하겠어요? 전 세계로 지금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이 새끼들이 누구냐? 미국 국회의원이야. 이게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한다는 거 다 연결되고 펠로시 하원 의장이 왔을 때 안 만나고 이런 것들이 막 돌아가더라고요. 이러면은 솔직해야 돼요.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하면 되는데 총리는 회의장에서 안 한 얘기고 사적 얘기다. 아니 사적 얘기라고 해서 대통령이 이 새끼 저 새끼 해서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오늘 보면은 32% 지지도가 나오고 반대는 60%가 있더라고요. 하야시 우리 김성재 이사장하고 아주 가까워서 다음 달에 만난다는데 강성재 기시다 하야시 외상이고 기시다 총리하고 아주 강성재 이사장하고 친해서 다음 달에 만난다는데 기시다 총리 지지도가 지금 29%예요.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은 세계에서 지지도가 제일 낮은 두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그맨 김재동 씨 있잖아요. 저하고도 친해요. 어제 전화 왔더라고요. 이 사람은 거의 헌법학자예요. 헌법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그러는데 아주 좋은 말을 했어요. 선거 때는 치열하게 경쟁을 하더라도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그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은 도와야 된다. 제가 방송에 나와서 늘 윤석열 대통령도 돕고 김건희 여사도 멋있더라. 패션이 좋다. 이런 칭찬을 했다가 몰매를 맞았어요. 왜? 하도 못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늘 사고만 치니까 너는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도 잘 들어보세요. 대통령이 영국 가셔서 조문을 못한 것. 한일 정상회담도 청와대 김태효 안보실 차장이 발표를 해버렸어요. 아직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안 해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가 오니까 물이 차는데 집으로 갔어. 그리 가서는 안 되잖아요. 국가중앙재난센터로 가셔야지. 그럼 비 온다고 퇴근 안 하냐? 이 청와대 대통령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는 하는가 하면은 저같이 국회의원하고 장관하고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원장 한 사람도 차에는 항상 신발이 다 실려 있어요. 옷도 실려 있고. 대통령이 신길동 세모녀 반지하에서 돌아가신 거기를 가면서 구두를 신고 가잖아요. 또 대통령이 이번에 민방위복 입었는데 여기다 대통령 써가지고. 제가 그게 말이 맞냐? 제가 그랬어요. 방송에 나가서. 세상에 전 세계 대통령 누구도 여기다 대통령이라고 써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다. 자, 영국에 조문 가셨는데 그 일정을 누가 만들어줍니까? 한일 정상회담의 실수를 누가 했습니까?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 내분의 책임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옛날 말로 비서실, 지금 대통령실, 대통령 참모들이 엉터리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저런 참모들은 과감하게 인적 청산을 해야 정신도 차리고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방송을 하면서 이건 문제다. 대통령 내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참모들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은 잔인하게 그 참모들을 인적 청산을 해주지 않으면 기강이 서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박지원을 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가 맨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저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님, 첫째 인사를 잘하십시오. 검찰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남북 분단, 동서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역대 대통령들이 이러한 균형을 잡으려고 인사했는데 호남만, 특히 광주 전남만 인수위원회, 청와대 수석, 장관, 차관 싹 빼버리고 실력 위주로 한다 하면은 호남 사람들은 우리는 실력이 없냐 하고 소외를 느끼고 고립이 되고 그러면 저항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인사를 잘하십시오. 두 번째, 도어스태핑, 약식 기자회견은 진짜 신선하고 참 소탈하고 좋은 면도 있지만은 대통령의 말씀, 대통령의 언어는 항상 검토되고 정제돼서 얘기를 하셔야지 거기서 실수가 나오면은 큰일입니다. 밤낮 실수했잖아요.
김건희 여사 선거 때 급해서 영부인 노릇하지 않고 집에서 살림만 하겠다? 이건 안 돼요. 영부인이 어떻게 살림만 합니까? 영부인의 일거수일투족은 그것이 정치고 그것이 국민에게 주는 상징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지금도 안 만들어가지고 자꾸 사고 쳤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사정. 검찰 조사는 하시라. 잘못한 건 잡아야죠. 그렇지만은 신속하게 해라. 그리고 대통령은 경제, 물가, 외교로 가야 된다. 지금 그러한 것은 다 버리고 사정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은 김영삼 대통령이 사정해가지고 높은 사람 많이 구속하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많은 박수를 받으면서 90% 이상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경제를 등한시해가지고 IMF 외환위기가 온 거예요. 이 중에는 IMF 외환위기를 당해본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당했어요. 1999년도 그때 오늘 우리나라 환율이 1,400원을 넘었습니다. 그때 얼마인지 아세요? 1962원입니다. 오늘 아마 주가 지수가 2,300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주가 지수는 280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제를 망해버린 거야. 나라를 망하게 한 거야. 왜? 보복의 정치를 하다가.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당신을 사형해서 처할령하고 미국으로 망명 쫓아내버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서 연희동으로 보내드렸어요. 그러면서 용서와 통합의 정치를 했기 때문에 IMF 때 국민들이 장롱 속에 넣어놨던 아이 반지, 할머니 비녀 다 내다가 국가에다 헌납해가지고 IMF 외환위기를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극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통합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많이 싸운 사람입니다. 저하고 문재인 의원하고 민주당 대표 경선을 나왔어요. 둘이 열심히 싸우고 하는데 투표 3일 전에 문재인 측에서 선거 룰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나하고 세게 싸웠죠. 당신이 대통령 나왔을 때 중앙선관위에서 투표 방법을 3일 전에 바꾸면 하겠느냐. 그러나 당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다가 응했어요. 그때 우리 계산은 제가 당대표 되는 거예요. 1.5%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은 0.7% 차이로 대통령 됐지 않습니까? 그 룰을 바꿨기 때문에 선거 결과는 3.5%로 제가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모들이 승복하지 말라 해도 민주주의는 선거 결과에 승복해 주는 것이 더 큰 민주주의다 하고 승복을 했어요. 제가 목포에서 국회의원 떨어지니까 국정원장을 보내주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당대표에서 이겼으면은 내가 청와대에 있고 문재인 국정원장이 여기 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말은 오늘 처음 여기서 합니다. 김제동이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선거 때는 치열하게 하더라도 그 결과에 승복하고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국민들이 협력하는 것이 노무현의 깨어있는 시민 정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잡으라는 물가는 잡지 않고 박지원이 잡으려고 검찰에다 고발해가지고 뭐 요즘 시끄럽지만은 저한테 물으면 그래요. 안 잡혀가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주더라고요.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박지원을 대통령 만들어주는 거예요. 안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가 대통령을 잘 뽑아주니까 우리 국민들의 나이를 2살, 1살 내려줬어요.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이에요. 제가 6월 달에 생일이니까 지난 5월 달까지는 저를 2살 내려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6월 생일 지나니까는 1살 내려줘. 제가 금년에 80입니다. 누가 저한테 80이라고 하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저는 하루에 15,000보 운동을 하고 PT를 일주일에 3번 받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은 10km 내외의 등산을 합니다. 등산 갔다가 연세대 뒷산 안산에 올라갔다가 우리 박영선 장관이랑 내려오다가 넘어져가지고 지금 석 달째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감사해요. 하느님이 제 입을 다쳤으면 방송도 못 할 거다. 그런데 검찰이 또 압수수색을 해갔어요. 얼마나 검찰이 감사해요. 제 입을 압수수색 해버렸으면 아무 말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이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다쳤어도 하느님이 내 입을 해서 방송 나가게 하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어도 내 주둥이는 놔두고 갔으니까 이렇게 오늘 와서 강연도 하는구나. 그래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유엔에 가서 연설하시면서 뭐 자유만 취임사에서도 그러더니 유엔 연설에서도 21번 얘기를 했대요. 11분간에. 자유 없는 사람 있어요? 유엔 연설은 우리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남북 동시 가입한 이후 모든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유엔 연설을 통해서 남북 분단,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국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설을 하셨던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는 싹 빼버렸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난 그것도 참 이상하다 했는데요. 제가 22년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를 해서 북한 특사들과 싱가포르, 샹하이, 베이징 등에서 몰래 만나가지고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최초로 성사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이 22년간 남북, 미 이 3국 간에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지금도 3개가 남았습니다. 첫째가 비핵화. 두 번째가 미국이
북한한테 요구하는 북한 인권 문제. 세 번째가 북한이 미국과 우리한테 요구하는 한미연합사 훈련. 엄격하게 보면은 남북 간에 이 세 가지만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물 좀 주실래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담대한 구상을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진전됐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진전됐다고 호평을 해준 거예요. 즉 윤석열 정부에는 MB 때 망쳐먹은 놈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진짜 따분한 놈들이야. 그 김태호 차장도 이번에 사고 친 것도 그 사람이 MB 때 망쳐먹어가지고 쫓겨났던 사람인데 또 썼더라고요. 아크로비스타 같은 아파트에 산대요. 나도 그리 갈 건데 말이지. 그런데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전 세계에는 5개 나라가 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고, 예를 들면은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북한 같은 것은 핵을 가지고 있지만은 공식 핵 보유 국가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한결같이 우리는 핵 무기를 쓰지 않는다. 만약에 핵무기를 가진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핵 공격을 하면은 우리도 방어용으로 공격한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핵이 나와서 2차 대전 때 일본 히로시마에 낙하된 원자탄 핵 외에는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북한도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 쫀 것 같아요. 예, 알카에다 빈라덴 후계자를 미국이 드론으로 해서 암살시켜버렸잖아요. 이란에서 암살시키고. 그러니까 김정은도 그런 드론이 와서 자기를 암살하려는가. 그게 참수작전이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나라에서 하고 미국서에도 하고 하니까는 쫄아 있는 거예요. 제가 이명박 정부 때 북한의 김양건 외무상 겸 선전선동부장 겸 통전부장 겸 비서를 개성해서 정부 허락하에서 만났어요. 그때 제가 어떤 경우에도 당신들이 핵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에서 제안을 하니까 그것을 받아서 해봐라 했더니 김양건이 그래요. 리비아의 카다피 봐라. 이라크의 후세인 봐라. 핵 폐기하고 화학무기 폐기하면은 미국이 경제제재 해제해준다고 했지만은 하고 나니까 와서 다 죽여버리지 않냐. 우리는 절대 핵을 폐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폐기를 하면은 너희들은 금세 특공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어디 있는 거 다 알고 있지 않냐. 다 죽여버린다. 사실이에요. 제가 국정원장을 하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은 김정은이 어디 있냐. 해킹이 어디로 들어왔냐. 이걸 꼭 두 가지 물은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국정원이 그러한 것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불안한 거예요. 김정일이 지금 김정은도 자기 아버지 닮아가지고 비행기 안 타고 꼭 기차 타고 다니잖아요.
지난번에 하노이까지, 월남까지 갈 때도, 베트남까지 갈 때도 기차 타고 가잖아요. 러시아, 중국 다. 제가 김정일한테 물어봤어요. 김 위원장, 진짜 폐쇄 공포증이 있냐? 고공. 비행기 못 타냐? 그거 무서워서.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알았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영공안이에요. 감쪽같이 공격해서 죄도 하나도 안 남는다. 이렇게 죽으니 기차를 타고 가면은 러시아군, 중국이군 공격을 하면 전쟁 아니에요. 땅으로 공격하니까. 그래서 안전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명의 위협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자, 김정은 보세요. 똑같을 거예요. 제 아버지하고. 저하고 좀 걸으면서 김정은한테 아버지도 그러는데 건강 조심하라고. 예. 김정일이 그러잖아요. 자, 그 뚱뚱함. 뚱뚱하잖아요. 이 뚱뚱하면요. 좋은 게 하나밖에 없대요. 자살률이 적대요. 신경이 무뎌서. 그 외에는 다 나빠요. 저도 살이 많으니까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음식도 좀 조심하고. 그것도 저는 잘 먹으니까 늘 쪄요. 살쪘지. 비대하지. 자기 가족력 병 나쁘지. 술 마시지. 답답하니까 술 얼마나 마시겠어요. 거기다 기쁨조들하고 놀지. 거기다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러한 스트레스까지 겸하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김정은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 핵무장법을 북한에서 김정은이 제정을 했어요. 이번에 했잖아요. 참수, 나를 죽이러 온다 하거나 움직임이 있거나 우리를 선제 공격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먼저 핵으로 쏘아버리겠다. 선제 공격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 북한에 선제 공격하고 버르장머리 고쳐놓겠다. 기분 나쁜 거야. 그리고 지금 막 미국에서 세계 그러한 사람들을 암살시키고 하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북 정책은 아무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그전에는 핵을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껐다가면 쏴버리겠다. 어제 보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안철수 의원을 만나가지고 국민의힘은 이준석이나 국민의힘이나 잘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안 된다.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너 죽고 나 살자가 전쟁이에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이건 아니다. 딱 국민의힘 싸움하고 똑같아. 김정은은 핵을 가지고 너는 죽고 나는 살자가 아니에요.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핵을 공격해서 성공한 적이 없어요. 같이 죽는 거예요. 핵은. 거기서 쏘면 우리도 미국에서 쏴버리잖아요. 한 방 나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누차 방송에 나가서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통령님의 담대한 개혁은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 개방 3천, 즉 북한이 비핵화하면은 국민소득을 3,000불로 연간 만들어주겠다.
그때도 기분 나쁘다고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진전된 건 사실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비핵화 의지만 밝혀도, 비핵화 길로만 들어서도 담대하게 경제 지원은 물론 모든 안보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만나자. 진전된 건 사실이에요. 그때까지는 나도 그래도 진전됐다. 김정은이 안 듣더라도 절대 그런 얘기를 해서 달래나가자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법 개정을 해서 선제 공격을 하겠다고 하면 이런 대북 정책이 다 무효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문제는 우리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북한과 중국 간의, 북중 간의 문제도 아니고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번 미국 가셔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담대한 구상을 할 수 있도록, 즉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해서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미국 바이든, 우리 윤석열 대통령, 김정은과 회담을 해서 비핵화 길로 가도록 한번 잘 설득해 보시오.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미국에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 줬잖아요. 그리고 미국 경제는 지금 좋아요. 비교적. 왜냐하면 실업률이 없어. 고용 창출이 돼가지고 그 고용 창출의 1등 기여국이 우리 한국이에요.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우리나라에 공장 지은 것 없어요? 자동차 공장도 뭐 29년 만에 이번에 수소차인가 전기차 하나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자꾸 삼성전자가, LG가, 현대가 어쩐다 하면은 전부 공장이 우리나라에 생긴 것으로 아는데 다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꽃놀이 아니에요. 이런데도 전기차 보조금이 약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차 사시면서 1,000만 원 싸게 주는 차를 사겠어요? 1,000만 원 비싼 차를 타겠어요? 사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일본은 그 법 제정이 된다고 하니까 로비를 해서 들어갔어요. 펠로시, 미국의 권력서열 3위 하원 의장이 여기 오시니까 만나셔. 꼭 만나라. 안 만나면은 내 정치 구단증 반납하겠다 하면서 압력을 넣어봤어요. 안 만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정치 구단증만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도 또 정치 구단이라고 불러주더라고요. 아무튼 중국도 중요하고 미국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정부의 외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의회, 국회가 더 세요. 모두 법령으로 해버리니까. 펠로시 의장을 안 만나고 하니까는 화가 많이 나버렸잖아요. 중국의 이번에 3인자 이수찬, 거기는 또 만났잖아요. 근데 참고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돌아가게 된 소예요. 미국 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 풀도 먹어야 돼. 한쪽 풀만 먹어서는 영양실조로 죽어. 우리가 미국은 한미 동맹으로 굳건히 뭉쳐 있어야 됩니다. 모든 외교는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함으로써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러나 경제 협력은 중국하고 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가 25%가 중국입니다. 미국은 10%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이번에 치4 반도체 거기 동맹에 미국에서 들어오라 하니까 우리 정부가 들어간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실제로 반도체 완제품의 61%를 중국으로 팔아요.
미국은 1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삼성 반도체, SK 하이닉스 반도체 앞으로 어떻게 해요? 그래 줄타기 외교를 해야 되는데 미국 3인자는 안 만나고 중국 3인자는 만났는데 불을 보듯 보십시오. 시진핑이 10월 달에 3기 연임을 합니다. 등소평이 2기 5년 10년씩만 하고 물려주기로 했는데 이번에 15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중국 시진핑이 영구집권을 획책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10년 했는데 또 5년을 더 한다고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지금 딱 발톱을 감춰놓고 있는 거예요. 미국하고도 상당히 얘기가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지금 핵실험을 하지 않는 것이 미안합니다. 밑에다 제가 볼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거 꽉 잡아가지고 못하게 해라 해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김정은은 핵실험합니다. 그 갱도 거기에서 적은 건데 폭발하는 핵실험은 이미 해서 성공했으니까 안 해요. 이제 김정은한테 필요한 것은 핵폭탄이 소형, 작아지고 경량화, 가벼워진 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은 그 핵폭탄이 1m 미만입니다. 그리고 100kg 미만이에요. 완전 좋으니까. 북한은 최소한 2m, 500, 300kg 미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핵실험을 아직 안 했어요. 그건 반드시 해요. 그래서 미사일을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잖아요. 거기다 탄두를 실는답니다. 미사일, 핵탄두를 몇 개를 실어가지고 날아가면서 샌프란시스코에다 하나 쳐버리고 LA에다 치고 시카고에다 치고 뉴욕 치고 워싱턴 친다. 이렇게 공갈을 치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죠. 그 실험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있기 전 시진핑 10월 17일인가 17일 3기 연임 끝나면은 한번 해버릴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미국 정보기관이나 우리 국정원이나 전부 다 지금 핵실험을 완전히 준비해서 오늘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가서 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전기차 문제 해결해가지고만 오십시오. 우리 산자부 장관도 가고 다 가서 한다고 했잖아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안 만나준 거예요. 48초 만나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24초고 통역하면 12초 얘기했는데 안녕하십니까? 어쩌고 한다면 끝나지. 그런데 뭐 보니까는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얘기하고 뭐 또 얘기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 특히 오늘 또 보십시오. 러시아의 푸틴이 예비군 30만 명 동원령을 내렸어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미국이 석유가 상한제를 정해놓고 여기 다 들어와라. 우리나라는 들어갔어요. 근데 석유, 천연가스, 곡물 제일 많이 나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닙니까? 푸틴이
미국이 석유 상한가 한 대는 안 준다 하는데 지금 이 전쟁통에도 재미를 보는 것은 중국, 인도 이런 나라 아니에요?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 인도, 세 번째가 미국, 네 번째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인도네시아 조코이 대통령도 러시아하고 사겠다. 미국 버려요. 보십시오. 바이든 대통령이 석유 때문에 왼수는 석유예요. 사우디 가서 왕세제 만났잖아요. 그래서 석유 생산을 더 해주셔. 딱 거절해버렸잖아요. 안 먹어줘요. 그렇지만 우리는 미국하고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미국도 가야 되지만은 외교를 줄타기를 해야지. 굉장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저는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지 않으면은 또다시 YS 때의 IMF 외환위기의 길로 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지금 환율이 1,400원 갔는데 YS 외환위기 때 1,962원 갔다니까요. 주식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280이었다니까요. 87? 이런 세상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YS의 길을 가지 말고 DJ의 길을 가서 성공해야 된다.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도 한심하고 김건희는 한심하고 이걸 가지고 밤낮 싸우고 있으면은 우리나라 전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되겠어요?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다. 아니다. 그럼 왜 김건희는 안 하냐? 저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부터 국민의힘 간부들, 의원들은 입만 벌리면은 문재인, 민주당 탓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대통령이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게 섭섭하다고 그럽니다. 내가 설명해 줬죠. 보십시오. 여소야대. 민주당이 야당이지만은 거의 3분의 2의 의석을 가지고 있어요. 국회에서 해 줍니까? 목숨을 걸고 안 해주지. 두 번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걸프전을 승리해서 92%의 지지를 받았지만은 경제가 나쁘니까 클린턴 대통령한테 져버린 거예요. 그때 민주당 클린턴이 뭐라고 했습니까? Stupid, it's a economy. 바보야. 문제는 경제다. 해서 이긴 거 아니에요. 우리 백성은 배부르고 등 따뜻해야 아무 소리 안 하지. 이렇게 장사가 안 되고 자식들 실업률, 빚, 이자, 환율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우리가 부동산, 아파트 값은 잡았다. 잡은 게 아니에요. 경기가 나쁘니까 안 팔리는 거지. 내년에 보세요, 이제. 이자 못 견뎌가지고 법원 공매물이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나는 IMF 때 그걸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내년, 내후년 이제 떼부자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적인 서민들 다 어려움에 당한다 이거죠. 코로나 나오면서 경제가 나빠지니까 미국 경제학자가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돈하고 현금하고 주식은 휴지 조각이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돈 가치가 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가치가 없어요. 주식 가지고 있으면 뭐래 맞다 떨어지는. 삼성전자도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경제가 나빠지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국내 정치적으로 국제 경제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이 것도 이재명이 부인 것도 아들 것도 일가족을 저렇게 탈탈탈 털면은요. 나도 민주당 나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탄압받으면은 뭉쳐가지고 싸우는 DNA가 있어요. 진짜 잘 싸웁니다. 싸움 제가 복당하면은 제가 제일 잘해요. 나는 DJ한테 모든 것을 배운 사람이에요. 국민의힘은 권력에 줄 서는 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 저것들은 싸움 못해요. 그러나 보십시오. 나는 깜짝 놀란 게 일본도 기시다 수상이 총리가 29% 지지가 떨어졌잖아요. 왜 떨어진지 아세요? 아베 전 총리가 통일교하고 관계된다. 아베를 국장한다 하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 사람은 국장 돼서는 안 돼. 국장으로 그렇게 장려를 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다가 경제가 나쁘니까 29%로 떨어진 거예요. 엊그제까지 50몇 프로 아니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일본 국민의 훌륭함도 있더라고요. 정치 스캔들이나 또는 그 아베처럼 너무 군국주의로 보수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국장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윤핵관들이 윤 대통령이 다 전화해서 주호영 의원을 원내대표로 만들어라. 윤심이 실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 아니 안철수 당에 있다가 국민의힘으로 입당한 전라북도 남원 출신 이용호 의원이 재선인데 국민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 한다. 어떻게 선생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정치냐.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106명의 국회의원 중 42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3명이 기권했으니까 사실상 윤 대통령한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43%가 반대를 한 거예요. 거역을 한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국민의힘도 참 건전한 당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됐든 대통령이 잘해야 돼.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김건희 지금 뭐 60% 이상이 특검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수사도 정당한 수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51%예요.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김건희도 특검하고 이재명도 수사하래. 검찰에다 경찰에다 하면 서로 못 믿는다 어쩐다 싸우니까. 공군 이해람 중사 보세요. 성폭행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번에 특검으로 수사 딱 끝나니까 다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경제를 살리고 물가를 잡고 외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쌍특검으로 보내라. 거기는 특검에다 맡겨놓고 이재명 대표가 대단한 사람이 딱 되니까 민생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하면서 민생 문제를 위해서 영수회담 합시다. 아니 그 다음 날 또 전화해서 합시다. 그래놓고 여당 대표하고 같이 하자. 이건 지극히 협량한 밴댕이석도 못하는 속 좁은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 이거지. 아 대통령을 먹었으면 크게 잡아야지. 그게 자기 혼자는 이재명을 못 당했다는 소리예요? 또 이번에는 정무수석 시켜서 내가 외국 가니까 갔다 오면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되고 원내대표도 선출되면 같이 만나자.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런다고 나는 그랬어요. 그런다고 이재명 당신 너도 속 좁으면 안 된다. 가라. 그쪽에 몇 명이 나오더라도 이쪽도 가서 당당히 얘기해라. 할 것 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살려가야지. 이게 되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보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아는 사람들이. 아, 원장님, 왜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나는 목표가 뚜렷하다.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 손자를 오랫동안 보고 살고 싶고, 두 번째는 오래 해먹으려고 그런다. 지금 박수 치신 분은 3대가 잘 살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1942년생이 대통령이 돼야 돼요. 가장 밀접한 관계인 북한, 김정일이 1942년생입니다.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1942년생. 일본의 고이즈미 수상이 총리가 1942년생이에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북한은 역시 선셋, 해가 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죽어버렸어요. 세계 대통령, 한미 동맹의 상징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1942년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1942년생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런데 1942년생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건희 회장인데 그 양반도 죽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유명한 박지원이가 돼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요즘 소위 IRA, 인플레이션 방지법으로 지지도가 막 올라가잖아요. 다음에 또 나온다. 재선한대요. 그러면 제가 출마하랍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은 내가 제일 잘할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끝난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도 방송에 나가서 제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자예요. 거기가 성공해야 나라가 살아요. 박지원이 성공하면은 우리 집 식구들이나 좋지. 누구도 그래요. 그렇지만은 대통령은 선거 때는 반대를 하고 안 찍었더라도 당선되면은 대통령이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그래서 저처럼 싹 윤석열 조지는 척 하면서도 이건 참모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놈들 바꿔라.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서울법대 나와서 구수해가지고 고시 합격했는데 그걸 잘 못 알아들어. 그리고 경제, 물가를 살려야 됩니다. 그러나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특히 북한 문제는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이전보다는 더 담대한 구상, 바이든 대통령과 한번 움직여서 김정은이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핵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결국 핵을 폐기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재밌는 얘기는 밖에 나가서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대통령 나온다고 지금부터 돌아다니려면 너무 힘듭니다. 오늘 감사했고 혹시 저한테 질문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몇 분 받아도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일 고맙습니다. 지금 화두가 균형 발전입니다. 예? 균형 발전. 예, 예.
근데 대한민국이 인구 밀도가 몇 등이나 하기 제가 볼 때는 퍼스트 같아요. 왜냐, 산의 70%를 빼야 되니까. 예, 예. 우리 산악지역 70% 빼고 바다에 벗어져 있는 거 빼고 나면은 뭐 닭집하고 똑같다. 그래서 균형발전의 제일 기초가 해안 쪽에 사시는 분들, 해안가로부터 모든 도시가 80km 미만 안짝에 있는데 그 도시하고 해안 쪽이 발전이 되어야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데 벌써 균형발전 하는 게 벌써 한 18년, 20년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질문을 어차피 대권 도전하셨으니까. 예. 사실 말이죠. 이 코로나 팬데믹 이 3년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계 3차 대전을 치른 꼴이 됐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전부 메타버스, 공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공유하면서 살고. 그러니까 이제는 블록체인으로 다 넘어갑니다. 한 10년 있으면. 한국은행이 필요 없는 거예요. 상업은행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직접 거래해버리면 되고. 그런 걸로 넘어간다고 봐요. 어떻게 됐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자동차가 있는데 다 다니면서 만났잖아요. 만나려고 자동차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행도 가지만은 그 자동차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보유 대수의 3분의 1만 돌아다닙니다. 통계를 보면은 3분의 2는 제일 비싼 땅에 주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없어지는 세상이 10년 내로 20년 내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을 시키기 때문에 수도권은 배 터져 죽고 지방은 배고파져서 죽는 거예요. 김대중 정부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국민들한테 말을 못하죠. 사실상 부동산을 평택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산까지 서울 아니에요? KTX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균형 발전이 가장 필요한데 특히 우리는 삼면의 바다이기 때문에 해양이 엄청난 필요성이 있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대통령 되면요. 제 고향이 전라남도 진도입니다. 제주도하고 똑같으니까 그 해양 발전 시킬 테니까 꼭 시켜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가벼운 질문 해도 예, 예. 저는 안양 성결대학교 교수 안순희입니다. 저희 원장님께서는 정치적인 감각도 뛰어나시고 정무적인 감각도 뛰어나셔서 정치 구단이라고 듣는데요. 혹시 정치의 꿈을 언제부터 꾸셨는지 궁금해요. 예. 이제 저희 집이 그 진도인데요. 저희 식구들이 조금 우리가 좀 괜찮게 진도에서는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제 도시로 합격 나오고 독립지사입니다. 그러니까 국립병원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 거기 국립묘지에 현충원에 계시는데도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박지원 3대 빨갱이라고 다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집안에서 늘 국회의원, 도의원들을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렸을 때 보고 제가 내 책상 위에다가 국회의원 이렇게 써놓고 살았어요.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이라고 써놔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나도 그때 그걸 안 써놔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그 DNA가 있었고 이
가족들이 하면은 이제 보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손자 자랑을 한번 할게요. 우리 손자가 이제 미국에서 있다가 제 아내가 이렇게 가니까 제 딸하고 이렇게 들어왔다가 우리 사위가 스탠포드에서 MA, PhD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있다가 삼성전자 상무로 왔어요. 오면서 자기 친구하고 같이 들어왔는데 술 마시면서 마리화나를 피웠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내 사이 백팩에다 넣어줬어. 가지고 들어온 거야. 가지고 여기 와서 또 네 백에 있다 해가지고 같이 피다가 걸렸어. 그러니까 삼성전자 상무 박지원 사이 얼마나 많이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집행유예가 나오니까 내 사이가 아니었으면은 벌금이나 나왔을 거예요. 그 요즘은 여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간두고 이제 걔들은 뭐 짭들이 완전 주니까 우리말로 메타, 미국말로 메라, 거기 페이스북 그쪽으로 갔는데 우리 손자하고 이제 여기서 외국 학교 다녀요. 9살인데 우리 딸하고 지금 저랑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 걔들도 내년에 가야죠. 우리 손자가 어디 갔다 오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저기 한강으로 보트 타러 가는데 그쪽까지 걸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 찾았어요. 이제 한 2시간 반 동안 난리가 났죠. 경찰들이 진짜 좋더라고요. 찾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먹으면서 저희 엄마한테 이제 걔들은 영어로 하죠. 마미 오늘 TV에 내가 나왔냐 하고 물더래요. 물어요. 나하고 셋이 밥 먹어요. 왜 나오냐 그랬더니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나왔을 것 같다고. 할아버지가 자꾸 나오니까 자기도 그런 DNA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우리 딸한테 이 녀석 정치하겠다 그랬더니 정치하면 자기는 자기 아들을 때려 죽인다고.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 전 정치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네. 자, 또 한 사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연이라는 김귀산이라는 원장님 강의 참 의미 있게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저는 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앞으로 시진핑 3년이 끝나면 미중 대권이 굉장히 격화될 것 같은데 중국의 대외 정책이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아까 뭐 42년생 되신 분들이 동북아나 미국 다 지금 찍고 있는데 한국은 앞으로 이제 원장님 시대가 될 것 같은데 시진핑의 중국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 후에 제가 모시고 87년도인가요? 미국을 가셨어요. 가셔서 저기 미국 지도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G1, G2 국가, 미국과 중국이 군사 경쟁을 하지 말고 평화 경쟁을 해라. 그래서 부를 축적해서 디지털 개혁, 그 인터넷 보급도 후진국에 시키고 식량도 경제 지원을 해서 빈곤이 없어져야 전쟁이 없어진다 하니까 탁월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루빈 재무부 장관 같은 분은 대통령님의 그 견해를 뉴욕타임스에 한번 기고를 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기고는 안 됐습니다만은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 경쟁 갈등 때문에 진짜 고래 싸움에 우리나라는 새우 등 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산업 구조는 조립 문화, 조립 산업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갔다가. 중국도 되게 조립 산업이죠. 일본은 부품이 강하잖아요. 일본은 괜찮아요. 그래도 경쟁할 만해요. 살아갈 만한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안보는 한미동맹, 외교는 모든 것은 한미동맹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제가 국정원장이 돼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랬어요. 대통령님께서 대북 정책을 수립하시면서 북한과 미국만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납세자, 우리 유권자, 우리 국민을 설득하는 데는 굉장히 게을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를 바꿉시다. 우리 납세자, 유권자, 우리 국민 설득을 합시다. 그 국민 설득을 하는 것은 한미 동맹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이 보수 언론들이 퍼주기라고 정의해가지고 무조건 퍼주기라고 해버리는데 가장 좋은 정책입니다. 자, 보십시오. 햇볕 정책은 튼튼한 안보,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어필을 합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의 모든 고위층들한테 우리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실제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박진 외무부 장관이 그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때 미국 대표단으로 가서 미국에서는 의뢰의 문재인 정부가 친중, 친북, 반미 정부로 알고 있었는데 가서 얘기를 하니까 한미 동맹이 그렇게 굳건하다고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돌아오셔서도 그 얘기를 못했어요. 나도 이제 그 후로 들었습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그러한 한미 동맹은 굳건히 하더라도 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과 경제 협력을 잘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중심을 잡아야 된다니까요. 휘둘리면 안 돼요. 펠로시 의장 왔을 때도 만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도와달라. 그리고 우리는 중국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해야 되고 중국의 이찬수 상임위원장 왔을 때도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 돼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자, 미국까지 가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행사하는 데 가서 48조 만나고 왔다고 하면 우리 국민이 좋아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일본 기시다 수상이 우리한테 그렇게 대해서 되겠어요? 우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줄을 잘 타야 돼요. 필요할 때. 그것이 국익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보세요. 우리나라 BTS, 오징어 게임, 손흥민 펄펄 난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중 갈등은 굉장히 격화될 것입니다. 이번에 인플레이션 방지법, 감축법에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산업 안보 행정명령도 했잖아요. M&A도 기술 문제, 안보 기술 문제 있는 것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사실 제가 국정원장 할 때부터 미국하고 해왔습니다. 중국이요. 얼마나 우리 기술을 뽑아가는데 혈안이 돼 있냐 하면은 삼성전자가 있으면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있잖아요. 4차, 5차. 여기를 겨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부품 하나는
조그만 건데 액수도 1년에 뭐 1,200억밖에 안 되는데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삼성전자에. 그러한 것에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고 M&A를 하고 거기 기술자들을 연봉 10억, 20억에 데려가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기술이 유출되는 거예요. 없어지면은 삼성전자도 서는 거예요. 자, 가까운 예로 요소수. 우리도 만들어요. 그 공장을 하나 만들려면은 200~300억밖에 안 드는데 거기서 생산하면은 화학물질로 공해가 굉장히 환경 파괴가 많이 돼. 그것은 중국에서 사와야 되는데 안 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안 줘버리면 우리가 스톱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무역이 결국 세계 분업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이 국정원에서 파악해 보니까 한 2,000개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로우텍이 하이텍을 지배해 버립니다. 히토리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 핸드폰에도 들어가고 KTX 기차도 들어가고 전쟁하는 전차에도 들어가고 조금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게 없으면 다 스톱되는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석탄을 수입해 왔는데 무연탄 수입하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 나 그거 몰랐어요. 그게 시멘트 원료로 쓰더라고요. 무연탄이. 그런데 그게 이제 딱 금수가 되니까 우리가 국정원에서 조사해 보니까 우리 시멘트 국내 재고가 한 달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레미콘 쓸 거고 현장 다 써버리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수입 다변화해서 사는데 200 몇십 프로가 올라가서 한 200%가 올라가니까 시멘트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진짜 미국과 중국이 평화롭게 해줄 의무가 있는데 저렇게 두 나라가 부로 군사 경쟁으로 이런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결국 외교를 잘하는 그런 대통령이 정부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그거에 이어서 그 영세 중립국에 대한 비전이 혹시 있으신지? 예? 우리나라가 스위스처럼 영세 중립국가가 되는 그런 비전이나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뭐 지금도 영세 중립 국가가 되자라고 하는데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니까는 스위스도 EU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현재는 한 치 앞을 못 봐요. 영세 중립 국가 돼서 한다면 우리나라가 될까요? 그건 바랄 거예요. 마치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까 우리나라 오늘 또 여론조사 보니까 우리 한국도 핵을 갖자 하는 게 55%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핵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선 NPT에 가입되어 있고 OECD 회원국이고 우리는 물건을 외국에 팔아야 되고 외국에서 사와야 되잖아요. 한미 동맹에 의해서 그런 게 다 끝나요. 북한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중국하고 러시아에서만 살살살 얻어먹고 사니까 저게 되지. 그래서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지만은 영세 중립 국가도 생각은 해볼 만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